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의 역사적 사건 6주차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중간고사 기간이죠? 네. 자, 시험은 항상 어렵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또 여러분들이 열심히 준비를 하면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동영상 수업 열심히 잘 듣고 잘 정리하셔서 좋은 결과를 거두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저희가 수업에 들어갈 건데요. 수업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조금 실수했던 것들이 있는데 이걸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그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이 태어난 날을 4월 초파일이라고 하는데요. 선생님이 아마 지난 시간에 음력 4월 1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음력 4월 1일이 아니라 음력 4월 8일인 거 기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선생님이 그 고려청자 이야기를 했는데, 자, 우리 고려청자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고려청자가 있었나요? 자, 이 선을 곡선이라고 선생님이 발음했는데 쓸 때는 곡석이라고 아마 선생님이 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 곡석 아니고 곡선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거 기억해 주세요. 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배울 부분들은요. 드디어 이제 조선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때까지 우리가 배웠던 나라들은 많이 들어보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조선이란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졌나? 자, 우리 개국이라는 단어는요. 개는 열다, 국은 나라, 나라를 열었다. 나라를 만들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조선의 개국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조선시대에 있었던 사건과 인물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이 조선시대는 굉장히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내용을 한 번만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몇 주에 걸쳐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단어들이요. 이때까지 배웠던 내용에 비해서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단어를 보시다가 선생님도 설명을 하겠죠. 하지만 선생님이 설명하지 않은 단어들 중에서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잘 찾아서 확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조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다양한 나라들을 배웠죠. 뭐 고조선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무엇이 있었습니까? 삼국, 그리고 남북국, 그리고 후삼국, 그리고 고려. 이렇게 우리가 다양한 나라들을 배웠고 그 나라에는 각각의 무엇이 있었습니까? 의미가 있었죠. 예를 들면 고려는 무엇이었습니까? 자주성의 나라였죠. 남북국, 특히 남북국에서 신라는 통일을 했고요. 고조선은 우리 한반도에서 처음으로 생긴 나라라는 그런 의미들이 다 있었는데, 자, 그렇다면 과연 한국 역사에서 조선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를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조선은 한민족의 새로운 전통을 만든 거예요. 지금의 고려와는 다른 새로운 전통을 만들면서 이렇게 새로운 전통을 만들면서 새로운 민족 문화를 발전시켜 나간 나라가 바로 조선입니다. 특히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들 한국 드라마나 뭐 한국 문화 같은 거 많이 보시죠? 뭐 한국 문화에는 한복도 있을 거고요. 뭐 김치도 있을 거고요. 또 한국 드라마에서 나오는 많은 내용들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문화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한국 문화가 가지고 있는 한국적인 내용 그리고 한국적인 형식을 만드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쳤어요. 어떤 나라가요? 조선이요. 그래서 이 조선에서 왔던 다양한 전통들과 문화들이 지금의 한국 문화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하겠죠. 특히 이제
조선은 유교를 국가의 근본 이념으로 했거든요. 네, 공자. 네, 이분이 유교를 만드셨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조선 전에는 어떤 나라가 있었습니까? 고려가 있었죠. 자, 고려는 주로 어떤 종교를 믿었다고요? 불교를 믿었는데요. 이 조선의 신진 사대부들은 이 불교의 문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나라 고려와는 다르게 새로운 문화적 전통, 즉 불교에서 벗어난 문화적 전통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조선의 유교에서는요, 충, 효, 예, 의 같은 개념들이 있는데요. 자, 충은 무엇입니까? 예, 나라를 좋아하는 것, 나라에게 잘하는 것.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효는요. 네, 부모님께 잘하는 것을 효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예의인데요. 예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어 수업할 때 예의 이런 단어들 들어보셨죠? 네, 에티켓, 예의. 네, 이런 것들이고요. 자, 의는요. 옳다, 네, 옳은 것, 맞는 것, 이런 것들을 조선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개념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인의 가치관 안에도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한국에서 선생님을 만나면 안녕하세요 라고 이렇게 고개 숙여서 인사를 하죠? 이런 것은 예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효는 무엇입니까? 한국에서는 부모님께 잘해야 되죠. 그리고 한국 사람들 뭐 군대를 가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라에 충성을 하고, 또 한국 사람들이 옳은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한국인의 가치관 형성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런 중요한 나라인 조선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살펴볼 건데요. 그래서 조선 초기에 있었던 인물, 사건, 문화, 정치 상황 등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또 조선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선시대 때부터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물론 조금 힘드시겠지만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네, 포기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조선 개국입니다. 자, 개국이 뭐였죠? 나라를 열다라는 뜻인데요. 자, 쉽게 이야기하면 나라를 만들었다, 만들다 이런 뜻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처음에 질문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선생님, 조선은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 지난번에 보니까 단군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던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자, 정답은 어떻습니까? 자, 단군이 만든 거는 첫 번째 조선, 고조선이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루는 조선은요, 이 이성계라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성계라는 사람이 혼자 만든 것은 아니었고요. 신진사대부라고 하는 고려시대 때 과거 시험 기억나시나요? 네, 시험 쳤다고 했죠. 그 시험을 통해서 나타난 관리들을 신진사대부라고 하는데요. 이 이성계와 신진사대부가 함께 만든 나라가 바로 조선입니다. 자, 그럼 이 이성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겠죠. 아유, 귀엽습니까? 자, 이성계는 1335년에 함경남도, 여기가 함경남도예요. 영흥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지금은 여기 어떤 나라가 있죠? 네, 북한이 있어서 우리는 갈 수 없지만 어쨌든 여기에서 태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성계는요, 20살이 되기도 전에 이미 활이 뭐죠? 이게 활이죠? 네, 활을 잘 쏘기로 굉장히 유명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옛날에 이번 전에 활을 굉장히 잘 쓰는 왕이 또 있었죠. 어떤 왕이 있었나요? 고구려를 처음 만들었던 주몽이라는 왕을 기억하시나요? 이 주몽이 활을 굉장히 잘 쏘았다고 했던 거 기억이 나시나요? 네. 그래서 이성계도 굉장히 활을 잘 쏘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성계는 어렸을 때부터 다른 나라와의 전쟁에 아버지와 함께 굉장히 많이 참여했다고 해요. 그래서 원나라
사람들과도 싸우고, 그리고 여진족이라는 민족들과도 많이 싸우고, 그리고 일본 쪽과도 많이 싸움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이성계가요, 1356년부터 전쟁에 참여를 했거든요. 자, 그런데 1388년이 거의 마지막 전쟁이었어요. 위화도 회군 기억나십니까? 고려에서 중국을 명나라를 공격하기 위해 가다가 이렇게 돌아왔던 사건이 있었죠. 그걸 위화도 회군이라고 하는데요. 1356년부터 1388년, 즉 약 30년 정도 동안 여러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이성계는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어요. 무슨 뜻입니까? 지지 않았다. 다 이긴 거예요. 그래서 이성계는 매우 뛰어난 군인이었어요. 나는 싸움에서 진 적이 없어. 자, 그만큼 대단한 이성계가 결국 이렇게 조선을 만들었는데요. 그 스토리, 이야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중국에서 군대를 데리고 갔다가 돌아온 사건을 뭐라고 했죠? 위화도 회군이라고 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위화도 회군을 한 다음에 이 이성계는 고려의 권력을 모두 가지게 돼요. 가장 힘이 강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때 왕은 우왕이었고, 우왕 밑에는 최영이라는 장군, 군인이 있었지만 이 이성계의 힘이 더 강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성계는 우왕을 죽여버리고요. 그 다음으로 자기 마음대로 왕을 바꿨어요. 왕을 바꿔야겠어. 이렇게 하면서 창왕과 그리고 창왕 다음에 또 공양왕이라는 왕을 차례로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성계의 힘이 대단하죠. 왕도 막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다가 결국요, 1392년 7월에 이성계의 이 부하들이, 야, 우리 이제 이성계를 우리의 왕으로 만들자. 다른 왕 만들 필요 없잖아. 이성계가 최고야. 라고 하면서 이성계를 왕으로 만들 것을 결정했어요. 대단하죠? 그래서 이성계가 공양왕으로부터 무엇을 받았다? 왕의 자리를 받게 됩니다. 고려가 망하다니. 왕의 자리 내놔. 이렇게 왕의 자리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전쟁 같은 싸움은 없었어요. 그래서 아주 평화롭게 받았죠. 전쟁에 비해서는요. 자, 그리고 그렇게 새로운 나라를 이성계와 신진사대부가 만들게 되었고, 그 나라의 이름이 바로 조선입니다. 여기는 그 조선의 그 궁궐이었던 경복궁이에요. 서울에 있으니까 다음에 여러분 시간 되면 한번 찾아가 보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고려에서 조선으로 바뀔 때 전쟁이 있었다고 했습니까? 없었다고 했습니까? 네, 전쟁이 없었다고 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수업하면서 했던 것을 잘 생각해 봅시다. 고조선, 삼국, 남북국, 고려 모두 다 전쟁을 통해서 만들어진 나라들이었어요. 그래서 삼국이 멸망할 때는 남북국이 나왔죠.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을 했죠. 자, 그리고 남북국이 사라지고 후삼국이 있었을 때도 전쟁을 통해서 고려가 나타났죠. 자, 그런데 조선은 어떻습니까? 고려가 그대로 있는데 왕이 바뀌고 나라의 이름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큰 전쟁 없이 왕의 자리를 그대로 받아서 새로운 나라를 만든 경우는 조선이 거의 처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특별한 나라가 되겠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이성계가 왕이 되었는데요. 그 다음부터 이제 몇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성계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 왕씨들이 또 왕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그런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왕씨가 뭐냐고요? 자, 이성계의 성은 뭡니까? 이씨죠. 그래서 고려의 왕들은 모두 성이
왕씨였어요. 우리 고려를 처음 만들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왕건이었죠. 네, 그래서 성이 왕씨입니다. 자, 그래서 이성계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왕씨들이 왕이 될 수 있으니까 이 왕건의 자손들, 즉 왕씨들을 다 죽여버려야겠어.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성계가요, 이 왕씨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 하나 줄게. 그럼 여기서 살아. 그러니까 바닷가에 모두 모여 배를 타고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왕씨들은 조금 불안하죠. 예, 믿어도 되는 거야? 정말 믿어도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결국에는 이 약속을 믿고 섬으로 가는 배를 탔어요. 배를 타고 가면서도 계속 불안하다고 생각을 했겠죠. 아, 불안해. 그런데 여러분, 역시 잘 가고 있던 사람들을 모두 바다로 던져서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네, 던져버려라. 역시 웃을 일이 아니죠. 네, 이렇게 많은 왕씨들이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미리 알고 있던 왕씨들은요, 배 타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배 안 타서 다행이다. 역시 이성계는 우리를 죽이려고 했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통 대부분 다 산으로 도망갔어요. 그리고 산에 숨어 살면서요, 자신들의 성을요, 전시나 옥시로 고쳐서 속여서 살았어요. 자, 원래 왕씨는 우리 한자로 쓰면은 이렇게 쓰거든요. 이게 왕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다가 점을 하나 찍으면은 옥씨가 됩니다. 그리고 또는 이 왕에다가 이렇게 지붕을 만들면 이거는 전씨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을 고쳐서 평생 숨어서 살았어요. 왜요? 내가 왕씨인 것을 들키면 이성계가 자기를 죽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또 이성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아빠가 왕씨면 아들들은 이 아빠의 성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예를 들어서 왕효라는 이름이면 엄마가 이순이라고 합시다. 이순이라는 이름이면 아들들은 아빠의 성을 받는 게 아니라 엄마의 성을 받도록 해서 이 왕씨라는 성을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없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한국에는 이 왕씨가 아주 적어요. 자, 그만큼 이 이성계는요, 왕씨들이 다시 왕이 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씨가 다시는 왕이 되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조선이 만들어졌는데요, 이 조선이 나타난 것을 좋아한 사람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고려의 불교와 이런 곳에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죠. 세금 같은 것을 너무 많이 사용을 하기도 하고, 또 나라의 사정이 굉장히 불안했기 때문에 새로운 나라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반대로 이 새 나라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유명한 것은 고려의 이 왕을 좋아하던 신하들 72명, 72명이 있었는데요. 이 72명은요, 두문동이라고 하는 산 밑에 있는 마을에 숨어서요, 죽을 때까지 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나의 왕은 고려의 왕 한 명밖에 없으니까 나는 새로운 왕을 받을 수 없다. 내 마음에 인정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숨어서 죽을 때까지 이 두문동에서 살자. 이렇게 살았던 스토리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어 표현 중에요, 집 밖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두문불출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바로 이때 생긴 거예요. 여기가 두문동이죠. 이 두문동에 들어가서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라고 해서 두문불출이라는 표현이 이때 생겼어요. 재밌죠, 여러분? 자,
자, 그래서 이렇게 조선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살펴봤는데요. 이제 조선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인데요. 자, 새로운 나라의 이름을 정할 때 이제 고려가 없어졌잖아요. 자, 그래서 새롭게 나라의 이름을 정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크게 두 가지의 이름을 가지고 회의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성계의 고향의 이름에서 가져온 화령이라는 이름과 다른 이름 하나는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조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회의를 했다고 해요. 어떤 이름이 더 좋은지. 자, 그런데 이 조선이라는 이름은 한반도 역사에 제일 처음 나타났던 나라인 고조선을 이어간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고조선의 역사를 이어가겠다. 오, 고마워.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결국 나라의 이름은 조선으로 정해졌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령이 좋은 것 같아요? 조선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은 네, 조선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조선은요, 나라를 처음 만들었을 때부터 백성, 즉 국민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백성이 국민이 없으면 조선도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을 바로 민본사상이라고 합니다. 자, 민은요, 국민 할 때 민이고요. 본은요, 가장 중요하다라는 뜻이에요. 사상은요, 생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국민이 중요하다는 생각, 그것을 민본사상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민본사상은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요, 국가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백성에 대한 나라의 지배력이 무엇입니까? 지배하는 힘을 지배력이라고 하죠. 지배력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보았어요. 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지배력을 확실히 만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정치를 맡은 문반이라는 관리 집단이 있었어요. 관리. 여러분, 관리가 무엇입니까? 뭐 공무원 같은 거죠. 네.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군사의 일을 맡은, 군사의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뭐 전쟁 이런 게 있겠죠. 전쟁의 일을 맡은 네, 무반. 이렇게 두 개의 집단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문반과 무반. 자, 반이 몇 개예요? 하나, 둘. 그래서 양쪽에 있죠. 그래서 이 두 집단을 다 합쳐서 뭐라고 하느냐면 양반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양반이라는 단어는 들어보신 적이 있죠? 즉, 이 양반이 바로 나라를 다스리는, 즉 정치죠. 정치를 하는 관리의 집단을, 즉 양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양반입니다. 자, 그래서 이 양반을 중심으로 하면서 지배체제, 나라를 다스리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민본 사상과 양반 제도를 중심으로요, 조선은 100년 동안 중앙 집권, 왕 중심의 집권, 그 권력을 왕한테 이렇게 집중시키는 제도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다양한 법도 만들면서 나라를 점점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민본 사상과 양반 제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시험에 나오니까 여러분 꼭 기억을 해 주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조선은요, 단순하게 이 나라의 이름이 바뀐 거, 그리고 나라의 정부가 바뀐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었어요. 좀 더 다양한 의미가 있었는데요. 자, 제가 지난번에 고려 말에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이거를 고쳐야 돼라고 생각을 했던 신진사대부들이 바로 조선을 만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려와는 다른 전통을 만들어 나가기를 원했어요. 즉, 고려와 조선은 이름만 바뀌고 왕만 바뀐 것이 아니라
전통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를 할 때는 과거 시험을 했고요. 그리고 그 과거 시험에 합격한 유능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료 정치, 즉 관료는 뭐죠? 관리 또는 신하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나라의 공무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네, 공무원인데 좀 높은 사람들이에요. 자, 물론 조선에서는요 왕을 중심으로 정치를 했겠죠. 네, 당연히 여기 왕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왕은요 관료, 그러니까 신하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들어서 정치에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에는요 왕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신하들이 다 반대하면요 왕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조선은 이 왕과 함께 그리고 신하들과 함께 정치를 해나가는 그런 정치 체제를 발전시켰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 조선은요, 지방 행정을 새롭게 정비해서 전국을 8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 황해도, 강원도, 평안도, 함경도 이렇게 8도로 나누었는데요. 이게 바로 조선시대의 8도. 그리고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게 지금 한국의 지방이에요.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경기도, 황해도, 평안도, 자강도, 양강도, 함경도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지금 한국의 국경과 지방의 구분은 조선시대로부터 가져온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은 지금의 한국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수도를 한양으로 정했는데 이 한양이 바로 지금의 서울입니다. 물론 서울이 훨씬 더 커요. 네, 크지만 이 한양을 중심으로 해서 점점 이 한양이 커져 나가면서 지금의 서울의 모양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이만큼 이 조선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지금의 한국에도 다양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조선의 개국 과정과 특징을 이번 시간에 배웠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재미있는 조선시대의 사건과 인물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두 번째 시간이 좀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잘 쉬시고요. 조금 있다가 다시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